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증시 마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대까지 오르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일선을 지켜내고 있고요. 2124선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48% 오릅니다. 706.6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가가 707포인트였으니까 시가 대비해선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 크게 힘을 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지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보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913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322억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75억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1.7% 상승세, SK하이닉스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급등 이후로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에서는 2% 이상의 강세를 기록을 하다가 하락 반전한 것이고요.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 1%대 오르면서 65만 5천원까지 올라가고요. 기아차, LG화학의 상승세, 신한지주와 SK텔레콤은 오늘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0.8%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김기사를 인수한 다음 카카오가 4%대의 상세, 동서가 2%대 오름세 기록합니다. 삼성 LNS는 1%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CG오쇼핑이 2%대 상승세입니다. 로엔이 4% 오르고요. 오늘 코미팜이 하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28,9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아침보다 상당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조선주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고 두 분과 인사드리죠. 현대중공업이 7%대, 현대미포조선이 2%대, 삼성중공업이 1.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월 수주가 좋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 그동안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한타증권 여의도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숫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코스피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6포인트가량 상승한 2,120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 지속 상승세의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코스닥은 오늘 3포인트 상승한 706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전보다는 좀 힘을 잃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그리고 뉴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좀 치고 나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른 212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5% 오른 706.79포인트로 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7.13포인트 상승을 한 2120.85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장중 내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속 강세 업종이었던 의약품 업종이 금일 역시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대형주군에서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이러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조선주, 화학주에서 종목별로 좀 선별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장 후반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전일도 살짝 언급은 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장 초반에는 다소 이제 혼조세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반등에 대한 그러한 시그널들이 지속 확산이 됐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 박스권으로 여전히 갇혀 있는 흐름, 이러한 큰 흐름 자체는 유지를 하되 현재 흐름 자체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종목별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금일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였나요?
네, 금일 코스닥은 706.7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업종에서는 섬유 의류 업종이 4.81%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터넷 업종이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음 카카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기 업종이 마이너스 2.48%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통신 서비스 업종도 오늘 마이너스 1.6%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후보 보게 되면 오늘 다음 카카오가 조금 4% 이상의 강세를 보이는데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웹 업체라고 할 수 있죠. 김기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신사업 이거와 연관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4% 이상의 강한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1분기 실적을 마무리 짓고 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함께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한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종목들이 꾸준하게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벤트로는 오늘 그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과 같은 육아용품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이제 한국관을 열었다는 소식의 관련주로서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이게 관련주로 엮이게 되냐면은 중국은 소황제라 그래서 육아 정책에서 1인 1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많이 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군이 바로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경남제약이 상한가 그리고 매지연 또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고 녹십자셀이 오늘 11.31% 기록을 하면서 강한 흐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바이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은 또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89,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이벤트로 꾸준하게 잘 가는 종목, 특징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오공입니다. 손오공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호실적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향후 실적 또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핀테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한국사이버결제 장중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장 막판에는 소폭 밀리면서 2%대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 다날 같은 경우에도 2.8%의 상승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도 1.6%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자체가 제약바이오 군들이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업종군과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치는 종목이 또다시 상승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선 여전히 제약업종이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봅니다. B&K 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7% 상승한 2만 26엔으로 마감하며 3주 만에 이완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상승 배경, 즉 기준금리 인상 시점 연기 가능성과 장중 일본 시장에서 진행된 엔화 약세 흐름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엔달러 환율은 한때 120엔을 웃돌면서 수출주 중심 실적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가 1% 이상 상승하는 등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2.4% 상승한 4,3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시행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금일 예금금리 통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금융개혁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중국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예금금리 통제 완화 소식으로 금융업종이 3% 이상 상승하는 등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봅니다.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후반에 매수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762억 매수 기록했는데요. 어떤 종목도 주로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추세대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연결이 됐습니다. 일단 뭐 마감하면서 외국인들은 700억이 조금 넘는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상황은 사실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러한 큰 중기적인 기조 자체는 변한 부분이 없지만 그러한 이제 양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느냐, 적게 사주느냐, 내지는 기관의 매도 수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시장의 강세와 약세가 좀 반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금일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전기전자나 의약품 이런 업종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업종군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공이 좀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315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삼성생명,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했네요. 현대중공업 오늘 오래간만에 매수상이 5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 아모레퍼스픽입니다.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의 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370억 가까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아모레퍼스픽이 오늘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역시 하락,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3위에 올려놨습니다. 신세계도 오늘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 아모레G 같은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 순으로 외국인들이 차익을 좀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한화케미칼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158억 매수를 했고요. 신세계,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솔라이트닝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한솔테크닉스와 뉴스와 관련돼서 오늘 매수를 많이 했고요. 미래에셋증권, 효성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 많이 판 종목 역시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스픽이 차지를 했고요. 200억, 아모레G를 160억 그리고 기아차를 161억 가까이 매도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 뒤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종목 건설주를 많이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동향 전해주시죠. 네, 금일 원달러 환율 0.1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되고 있고요. 1,080원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그다지 큰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캐나다 은행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은행 역시 미국 달러에 영향을 주는 5대 통화 중에 하나죠. 역시 이런 것들 여파로 인해서 좀 변동성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화폐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상단 100틱 그리고 하단으로도 100틱 거의 뭐 2%가량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이제 시장 움직임인데 전일 거래일에서는 거의 상단 쪽에서는 한 50틱 정도, 이제 하단 쪽 50틱 정도로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벤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금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소매 물가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것들 발표가 많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기 전망 지수가 나오게 되죠. 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경기 전망이 나오게 되면은 유로화나 이제 파운드화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이제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일 좀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만들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금일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달러 약간의 약세가 정제 지표상으로는 예상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이제 1,080원대 수준에서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횡보 흐름 저점 1,050원 그리고 고점 1,100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동향 와우넷 이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의 매도로 오늘 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각각 어떤 종목들 주로 순매수했는지 확인해 보죠. 네, 금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3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43억 정도 매도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기관이 매도했지만 오늘 그 일정 부분 매수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오늘 그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바이넥스는 오늘 84억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따 그 특징주 로서 더 자세하게 바이넥스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SM 그리고 리엄쿠첸, YG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오늘 그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오늘은 한 번 더 투신권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투신권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그 리움쿠첸을 31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 카카오 그리고 삼목에스폼, 휴메딕스, 라이오컴텍 순으로 오늘 그 투신권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는 컴투스 81억 원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뭐 집중적인 매도보다는 대부분 고르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산성 LNS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72억 정도 매도로 오늘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 3거래 일제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에서는 약 7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목에스폼 실적이 그렇게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또다시 전체적으로는 매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젠백스와 MC넥스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은 산성 LNS를 매도를 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100억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호실적을 발표한 메디톡스 기관 외국인에서는 46억 원 넘게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바강 컴퍼니 그리고 코미팜 컴투스, CJ 오쇼핑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고르게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을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47억 원 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26억 원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평가정보 그리고 셀트리온, 토비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도까지 같이 나오면서 양매도가 나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자,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봅니다. 오늘 0.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네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오늘 시가 대비해서 선물 지수는 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우리 선물 시장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로 오늘 역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일 대비해서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 상승한 한 263.45선 정도 지금 방금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전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 구간대에 여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최근에 계속 약세였던 프로그램 베이시스 자체도 일단 좀 일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장중 도움을 좀 받으면서 시장의 기술적 반등을 좀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제가 며칠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치였던 일단 264포인트를 현재 확인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재차 방향성을 확인해야 될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갔지만 여전히 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걸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술적 반등 수준에 남아있다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부터 전략치를 좀 변경을 시키셔서 하단 밴드 262.70을 지지선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264포인트와 266포인트 근방까지 재차 추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흐름 자체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은 0.34% 올라서 2120.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매도 우위였지만요.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사흘 만에 2120선을 재탈환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KT스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텍스 리펀드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매출액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던 알뜰폰 사업을 매각하고 그 외 안정적인 기존 사업들이 탄탄하게 수익성을 받쳐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고가를 새롭게 찍었습니다. 다음은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자회사인 한솔라이팅을 흡수 합병한다는 뉴스와 함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마찬가지로 14.86%의 높은 상승률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또 3년 동안 개발해왔던 무선 충전기 사업이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실적에 기여하게 될 거란 예상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반등에 보탬이 됐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4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5% 증가했다는 호실적 뉴스가 들려오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마감 때까지 7, 8% 선에서 움직임을 지속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말에 신고가를 기록한 뒤로 그동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다소 하락해 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살펴보시죠. 이 계열사 호실적 덕분에 신고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CJ CGV와 CJ E&M은 올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또 CJ 제일제당 역시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호실적에 힘입어서 CJ는 이번 달에만 주가가 21.99%나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2.5%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한일시멘트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1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 6%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그보다는 낙폭을 회복해서 마이너스 3% 정도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주가 하락했고요. 다만 하반기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들 5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박신 차장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금일 좀 말씀드릴 종목은 KT스란 종목이고요.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장 마감 마지막 전략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1,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고요. 실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1, 4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 이러한 종목 눈여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사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1, 4분기 실적은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죠.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5월 11일 날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오히려 그날 같은 경우 장 초반에 한 6%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까지 N자 형태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사 당장에 나오고 있는 실적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모멘텀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부 같은 경우는 KT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볼륨에 대한 부분은 KT가 어느 정도 담보를 해주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사업부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인 영업이익으로는 귀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얼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그동안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이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텍스 리펀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텍스 리펀드 관련돼서 물론 작년부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적으로도 많이 행해져 왔었지만 사실은
매출은 어느 정도 됐었지만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적자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부분들 모든 뭐 제조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보게 되면 어느 볼륨을 초과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BEP를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동사도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을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역시나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인 접근 자체는 역시나 이제 신고가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에 대한 언급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사시려면 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5,5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KTS를 오늘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0.3% 약세로 마감했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보다 0.5% 올라서 706.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관은 매도 우위였지만 외국인이 33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 5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바이넥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제3자 배정유상증자와 사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400억 원어치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다만 마감 때는 상승폭을 약간 반납한 채로 11%대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카카오입니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인 김기사의 개발사인 로게노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장중에 5%대까지 올랐었고요. 이후 그보다 소폭 하락한 4%대 상승률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 반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FDA 임상 3상 진입 소식에 사흘째 상승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사들였고요. 또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뛰어오르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츠입니다. 오늘 벽산이나 한샘 같은 건자재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이에 힘입어서 하츠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상한가까지 주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틀째 이어진 기관 매수세에다가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까지 동반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네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 루멘스입니다. 13분기 만에 영업 적자로 돌아서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나 감소하면서 3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는데요. 주가도 나흘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 3%대 중반까지 떨어졌었지만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줬고요. 마이너스 0.6% 정도의 소폭 약세로 오늘 장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코스닥 특징주 5종목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띄고 있네요. 하락하고 있는 루멘스도 오늘 특징주로 선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종목 어떤 건가요? 5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네.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바이넥스라는 기업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 일단 재무구조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일본 최대 제네릭 제약사인 니치이코가 지금 최대 주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약 지분율은 25%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니치이코가 어느 정도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과 함께 그리고 성장성을 좀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게 어떤 업무를 하느냐, 국내 최대의 CMO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O 업체가 무엇이냐, 바로 위탁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부 기업들의 어떤 발주를 받아서 그리고 위탁으로 생산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넥스를 봐야 되느냐? 바이넥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올 하반기부터 지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바이넥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말에 그 하나케미칼이 그 허가를 획득한 게 있는데요. 다빅트렐 같은 경우가 이제 생산이 가능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빅트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조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특히나 이제 브라질 정부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빅트렐 같은 경우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와 지금 다빅트렐 관련된 기술 수출 또한 지금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과 합작사인 바이진을 설립을 했는데요. 신약 개발 업체인 제넥신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추가 매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거의 1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전일 공시된 200억 규모의 시비와 그리고 2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왜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을 400억 가까이 크게 하는데 왜 이게 기업의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400억 규모 중에서 시설 자금과 운용 자금으로 이제 이용이 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설 자금으로 약 300억, 그리고 운용 자금으로 시설 자금으로 약 350억 정도,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50억 정도 이제 사용처가 될 예정인데요. 제약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군에서는 시설 자금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호재성으로 인식을 해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1위를 기록한 종목이 바이넥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매출 같은 경우는 약 669억 원 정도의 어떤 가이던스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3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7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률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다른 제약바이오 군들은 훨훨 날아갈 때 그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2015년에는 바이넥스의 성장의 어떤 원년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 바이넥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10% 이상의 급등 양상을 기록을 했네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전략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월요일 시장의 반등을 좀 이어나가는 듯한데요. 코스피는 어떤 전략 앞으로 필요할까요? 예, 일단 전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리,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였고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에 오히려 강한 그러한 모습을 띈 전형적인 반등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단순하게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 규모가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재 하락 박스권 형태의 이러한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큰 수급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게 되면 박스권 돌파가 그제서야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5월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단 박스권에 갇혀있는 전형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는데 박스권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이러한 부분 전혀 변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2120포인트로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2125포인트 안착하는 모습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대응하자,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상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한번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단 역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70포인트, 80포인트 이 영역대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종목별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연구하셔서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706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 그리고 제약주 가운데서 오늘 좀 뒤로 많이 밀리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같은 경우에 일부 바이오주들이 좀 하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실체가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과연 돈을 버는 어떤 제약 바이오 업체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연장성상으로 최근 들어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완료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의 어떤 한 지면을 차지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정도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15%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하는 회사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강한 어떤 적극적인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잠깐만 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을 놓고 본다면 지난 4월 달을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중소형주 펀드의 환매가 나오면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도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5월 달 들러서 다시 투신권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소형 펀드에 대한 환매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주도적으로 가는 종목군 자체가 고PR 종목들입니다. 어느 정도 또 제약 바이오들이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초부터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큰 어떤 M&A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고 기술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업종군은 꾸준한 관심세를 이어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의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 실적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의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명예전당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인트론바이오가 178% 수익률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수성이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몇 달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죠.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이 14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도 3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7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현재 72%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로 오늘 5% 가까이 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AP시스템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P시스템 오늘 6%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55% 수익률 갖고 가고 있네요. 최근 편입된 신규 종목들의 수익률 탑3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제도 밑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수익률이 급증했습니다. 22.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레드로버가 5% 수익률, NS쇼핑이 0.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DMS입니다. 편입가 6,000원에 신규로 편입을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에 나옵니다. 자, 메리츠존금증권 강북금융센터 포트폴리오인데요. 로만손이 2.6% 수익률, 삼성전자가 0.7% 수익률, KCC가 4.7%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네,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위치상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아주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낙폭과대주,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해보자.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은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피 지지선을 2100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셨네요. 증권주의 반등이 기대해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네, 코스피 지지선을 2100 정도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거기서 맞고 코스피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지지선은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2100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지지선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조정을 받을 때 지지선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100선 이하로 내려오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런 지지선이 700선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지지선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곧 눌림 조정을 끝내고서 다시 상승 트렌드 내지는 상승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워낙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아주 극명하게 진행되고 있죠. 잘 가는 종목들은 정말 잘 가고요. 잘 못 가는 종목들은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장세인데요. 일단은 대중주인 코스피에서의 증권주들이 오늘 보니까 이 거래대금이 바닥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도 지난 3월 달에 거래 바닥 부분까지 거의 다 떨어지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의 매기가 조금 쉬어간다, 코스닥 쪽에서의 매기가 좀 쉬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증권주의 반격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우량주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별난 종목 MJ스탁 신학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킹스탁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그 주가가 그래도 올라서 네. 좀 올라왔는데요. 킹스탁 종목에서 굉장히 그 조정을 받았던, 수익률은 많이 낮지만 조정을 받았던 코오롱 글로벌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정도 가격이면 목표 가격 23,000원은 갈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종가 무렵에 좀 밀렸죠. 밀려서 플러스 150원 정도에 끝나서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적으로는 64%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의 위치는 사실상 수익률이 높아 있는 그런 부분을 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큰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올라온 부분에서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많이 올라온 종목을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더 짧게 보면서 가격을 확인해 나가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홀딩하겠다, 보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 키이스트죠. 키이스트가 어제 하한가를 맞으면서 좀 힘든 그 구간을 지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가격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6,600원, 이게 1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가격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번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서 저항벽이라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죠? 지지 라인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항벽으로 생기는데요. 그 벽적인 부분이 5,500원 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500원 선까지는 자율 반등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의 그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키이스트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주가가 내려온 부분과 저항벽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게 어제의 음봉, 이 부분에서 어제 음봉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 대역, 요 밑단, 요 부분이죠. 21선 부분이 바로 5,500원 선 라인입니다. 여기에 저항벽이 결정돼 있는 거죠. 사실은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깨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반등을 해주고 있죠. 내일은 좀 더 반등을 더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도 요 구간, 지금 현재 가격과 5,500원 사이의 그 10%의 가격 구간, 요 부분에서는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트와 코론 글로벌의 전략 앞으로 들어봤고요. 이제는 별삼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과 코롱인더가 포함되어 있죠. 네, 별삼 종목 두 종목 변함이 없이 그대로 꾹관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그 현대공업이 주가가 좀 내렸어요. 사실은 이 현대공업은 내일부터 물량, 그러니까 무상증자의 물량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선제적으로 좀 판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주 있으면 500주가 들어오는데요. 500주 정도 정주를 해놓고 500주를 갖고 있으면 다시 1000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공업 자체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의 그 주식 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된다면 오히려 주가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어서 답답한 흐름입니다. 자,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은 가격적인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코오롱 인더가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려서 사실상 걱정을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코오롱 그룹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벤트나 이슈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코오롱 인더도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전만 해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주가의 흐름 잠깐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제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가격상으로 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그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밀어 올렸습니다. 다행스럽게 밀어 올렸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 좀 안 좋아졌어요.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그 수급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주가가 이 부분에서 상승한 이후에 적정 부분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차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위치에서는 밀어 올린 그런 상황과 11선이 강하게 지지 라인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인더와 현대공업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별 3 종목들의 포트였고요. 이번에는 별 2종목, 별 1종목들의 종목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별 2종목 빅솔론, 네오이즈 홀딩스 크게 뭐 변함이 없이 주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빅솔론의 움직임이 참 좋아요.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미니 프린터를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저도 미니 프린터를 사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일단은 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별 2종목에는 특별한 그런 상황은 없고요. 별 1종목에 그 삼성카드와 디고텍이 있지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조정 부분, 즉 횡보 구간으로 지금 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44,000원이 뚫어지는 것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고요. 저는 포트에 미리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 추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지루하다 느끼신다면 44,000원이 뛰어넘어지는 그 저항벽, 즉 그 박스권 대역을 뚫고 넘어가는 그 대역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고요. 디오텍이 오늘 약간 좀 밀린 부분이 있는데요. 큰 이견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별 1종목에 점수가 좀 그 별 제로 종목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편입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편입할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이고요. 내일 시가에 편입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가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3,200원이고 60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전자금융은 뭘 하는 회사일까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그룹이 있거든요. 이게 이 나이스그룹의 자회사고요. 계열사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 자동화 기기 있어요. CD기나 아니면 ATM기 이쪽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카드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나 터미널 이쪽에 우선적으로
전방으로 영업을 해서 영업망을 확충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의 이 단말기, 포스죠. 포스, 단말기 이런 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설치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의 매출액 그리고 수익 부분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단 뭐 ATM기 관리 운영 이쪽 부분은요,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현금 창출의 그 주 사업 부분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그 한국전자금융의 PER 4.6배로 시장 PER보다 훨씬 더 낮아 있는 저 PER 종목이고 순이익이 2013년도에 54억이었었는데요. 작년도 2014년도에 148억으로 늘었어요.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뭐 ATM기나 아니면 CD기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현금을 이송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독특한 한국전자금융 이 부분을 내일 아침 시가에 편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가 차트를 잠깐 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은 한국전자금융의 차트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이전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최근에 조정받은 이 위치에서 21선을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오늘 주가가 올랐다가 약간 밀렸는데요. 밀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3,300원 아래쪽에서 사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전자금융 이 부분을 편입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새로운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0 종목들은 오늘 어떤 움직임 나타냈습니까? 네, 별 0 종목들의 주가는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청담 러닝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EM코리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가격대 여기 그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는 5%의 그 부분에 있어서 내일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크게 이슈적인 부분이 없고 사실상 그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반영돼 있는 주가에 반영돼 있는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업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 뭐 밸런스터 수처리 장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지금 최근에 그 조선주들이 좀 움직이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합되면서 움직일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관찰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매수를 한다 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플러스가 전환될 때 그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 대역이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타는 그 가격 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별 제로 종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별 제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어제 오늘 분위기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네. 종목별로 너무 집중이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약간 그 물론 이제 그 상승하는 종목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요. 종목을 여러 종목을 넣어놔도 올라가는 종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격 흐름에 대한 주가의 등락 그 부분을 보니까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한 종목보다는 오르지 않은 종목, 보합을 포함해서 오르지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플러스고 7포인트 플러스, 코스닥도 플러스인데요.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의 질적인 부분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종목이 집중된다. 즉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거나 그 수급에 관련돼 있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은 뭐 큰 손의 개인들도 있겠죠. 이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나 더 올라가는 종목은 훨씬 더 그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비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또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더라도 좀 짧게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종목에 대한 편중,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현금 위주로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유용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코스피 종목들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 별난 종목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120선, 코스닥이 70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기대, 전략까지 한국경제TV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